5번, 8번에 해당하는 방사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문 읽을 때 표시도 그렇고 열심히 좀 하면서 읽어야 되는 글이죠. 네. 저장링도 나오고 빔 라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렇죠? 방사광의 개념, 쓰임, 특성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문단 표시도 좀 하시고요. 색깔 파란색으로 하고 1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가시광선. 자, 파장 표시 하나 해야지. 가시광선 파장이 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볼 수 없어요.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사광을 활용해야 합니다. 방사광은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엄청 빠르군요. 운동하는 전자가 전자입니다. 전자 방향을 바꿀 때 나오는 게 방사광이죠. 엄청 빠른 전자가 방향을 쏙 바꾸면 그때 뭐가 나온다. 바뀐 운동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가 뭐다? 방사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뀌면 방사광이 안 나오는 거네. 그렇죠? 방사광이 나오려면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두 번째 뭐다? 방사광은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이런 다양한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하면 안 되죠. 다양합니다. 실험 목적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이 있군요. 오케이. 실험 목적. 자, 그리고 and 방사광은 휘도가 높군요. 자, 휘도 옆에다 화살표 연습.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입니다. 자, 빛의 세기가 어떻게 한다고? 세기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는 커집니다. 그러면 세기랑 퍼짐이랑 휘도가 나온 거네. 세기가 커지면 휘도도 커지죠. 퍼짐이 작아지면 휘도는 커지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이들의 관계가 나왔다. 문제에 언급이 되죠. 자, 예를 들어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방사광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 문단은 개념 썼고요. 두 번째 문단은 특성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볼까요? 자, 방사광. 자연에서 볼 수 있어. 근데 연구 활용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위적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에 만들어서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자, 입사, 장치, 저장, 링, 빔, 라인 등으로 구성되고 전자 입사 장치를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저장 링을 또 나누고 하겠죠? 해봅시다. 전자 입사 장치는요. 전자를 아까 우리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끊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끊고 저장링으로 주입하는 장치. 그러니까 저장링 전에 전자 방출도 일어나고 가속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전자총이 있고 선형 가속기가 있대요. 야, 그러면 전자총에서 방출되고 빛의 속도 가속시키는 이게 선형 가속기 아니겠어? 상식으로 생각하면서 쫓아가 봅시다. 전자총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 자, 이게 짧은 파장이면서 파워 파장이죠. 미리 알아두면 좋죠. 힘이 더 센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어떻게 한다고? 원래 이렇게 궤도를 잘 돌고 있었는데요. 어떤 애가 얘가 1이면 막 3, 얘가 3이면 파장이 1인 애가 와서 얘를 두드러 패는 거죠. 그러면 뭐다? 전자 방출이에요. 광전효과.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킵니다. 튀어나간다고. 자,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요. 상대적으로 느리대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아까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 그랬는데 방출되면 느려지나 봐요. 높은 에너지가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속도가 자, 보세요. 속도가 느리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죠. 그죠? 속도가 낮으면 에너지도 낮죠. 속도가 느리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에너지와 속도는 비례관계죠.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연습하면 좋겠죠. 그래서 선형간속기에서 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원래 자석으로 움직인다 이런 소린 거죠.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뭐 한다고요? 가속시켜야죠. 그럼 가속시킨다는 소리가 뭐예요? 가속은 에너지를 업시킨다는 소리겠죠. 선형가속기에서 빛의 속도로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링으로 보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자 입사 장치가 뭐라고요? 전자 방출, 다시 가속, 그래서 다시 저장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링 가볼까요? 저장링 갔더니 얘는 3개야. 둘, 셋. 등이니까 원래 더 많나 봐요. 일반적으로 N각형 모형으로 이루어지면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이 있군요. 삼각형은 하나, 둘, 셋. 3개의 직선. 하나, 둘, 셋. 3개의 모서리. 뻔한 소리입니다.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 자석을 설치합니다. 방향, 이게 왜 중요해? 아까 직선 운동을 하면 전자가 안 나와요. 방향이 틀어지면 튀어나와요. 그렇죠? 휨 자석을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돌게 만들어요. 이렇게 휨 자석을 방사광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전자는 휨 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운동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그렇지. 방사광 방출.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요,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삽입 장치가 설치되어 있군요. 직선 부분, 직선도 있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직선 부분에 누가 있다? 삽입 장치. N극과 S극이 배열된 삽입 장치. 그래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N극과 S극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구불구불 움직이고,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죠? 아까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방사광 방출입니다.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직선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첩, 진폭이 커져요. 간섭, 현상. 자, 진폭 커지는 간섭.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요,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삽입장치라고 직선 이렇게 읽어야 돼. 휨 전자석 여기 어디야? 아까 이렇게 우리가 곡선에 모서리, 곡선이 아니라 모서리죠. 큰 에너지. 자, 그러니까 직선이 모서리보다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지닌 밝은 밝기도 나왔어. 밝기. 봐봐. 에너지가 크면 밝기도 앞에서 나왔죠. 속도도 이렇게. 자, 이때 휨 전자석과 삽입 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요.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요. 에너지를 잃었어. 그 막 나가니까.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런 전자의 에너지 보충,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아이고 뭐가 보라. 그게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누고, 진공 빔라인은요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 구조나 고체 표면에, 자, 기체는 물질 구조고요, 고체는 표면이에요. 물질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자, 어떤 거? 짧은 파장, 파워 파장이 나옵니다.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특히 X선 빔라인 중 하나인 X선 현미경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 확대 관찰 가능합니다.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 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자 반사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군요. X선은 굴절시키기나 반사가 어렵대요. 그래서 X선 현미경은요,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을 실험에 활용하고 있다. 아우, 목 아프라. 마지막에 나온 빔라인까지 읽어봤습니다. 진공 자외선 빔라인, 뭐 X선 빔라인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문제. 네, 5번에 윗글을 읽은 이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찾았죠. 그죠? 파장 짧은 게 세잖아요. 그래 튀어나가지. 광전 효과였으니까. 기억나죠? 더 짧은 애를 쏘면 기존 애가 튀어나간다고. 방사광 설명 6번. 신나게 방사광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 뭐 여러 개 나온다 그래서 X선, 가시광선 다 나와. 그 다음에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입니까? 방사광? 일단 전자가 엄청 빨리 돌고 있었죠. 그때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방사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방사광은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건 맞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선형 가속기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는 전기적인 힘을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속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방사광 가속기를 가서 찾아서 읽어도 돼요. 그죠? 방사광 가속기.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속시키는 게 뭐예요? 전자기파예요? 전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문단에 있나? 방사광 가속기. 그렇죠. 선생님 동그라미 쳐놨죠? 전자를 가속. 네. 이게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또 돌아와서 풀다 보니까 돌아와서 또 읽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쳐버렸어. 그죠? 6번에 2번이죠? 다음. 그 다음에 7번 방사광 가속기의 주요 장치를 도식화. 좋아요.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틀린 것 찾기. 전자 입사 장치 2개, 저장링 3개, 그리고 이제 빔라인 나눠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틀린 것 찾아볼까요? 네, 아유 답 찾기 그렇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C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D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다. D랑 C랑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삽입 장치가 직선이었고요. 이것도 아까 문제를 이렇게 하느라고 또 써버렸어. 그죠? 직선. 삽입 장치가 직선이고 휨 전자석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삽입 장치 직선이 더 밝아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8번 문제. 광학 현미경. 기억과 니은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X선이고요. 기억 X선이고 니은은 광학이죠. 근데 광학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 렌즈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실험 장치.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의 렌즈 배율은 최대로 높이면 크기가 200나노미터 물질까지 관찰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한 거 찾기. 기억과 달리 니은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X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물질의 내부 구조 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은 무슨 뭐예요? 써 있죠? 물질에 써 있어요. 표면 확대라고. 2번은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고 굴절은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과 달리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이렇게 4번 기억은 니은에서 이렇게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파장 물질 관찰 안쪽으로 보는 거 내부 관찰할 수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파장 이야기까지